핵무기는 실제 못 쓰는 무기입니다. 네. 러우전쟁 가서 북한이 핵무기에 대해서 좀 배워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천공투나 첨단, 패트리엇 이런 걸 갖고 있어도 이런 걸 막아내는 거는 한계가 있을 한계가 수도 있겠네요. 있으면 포탄을 한 번 쏘면 끝인데 원샷 원킬인 겁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위협으로 다가올 걸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전이 일어난다면 북한이 만약에 MDL 쪽이나 이쪽에서 우리를 이제 선제 타격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 도발을 뭐 국지전이든 포격전이든 한다. 이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좀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우리 한국군한테는 만약에 포격이나 어떤 공격을 받으면 전방 지휘관들한테 자위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하지 않고 압도적으로 응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요. 현장 지휘관 판단에서 맞으면 무조건 이것은 압도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현장 응진을 하고 그 수위가 이제 조금 바로 안 끝나고 분쟁처럼 바뀌면 이제는 합참하고 연합사하고 공동 위기 관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사는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쟁으로 갈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평시 작전권은 합참에 있기 때문에 합참 의장은 계속 현장에서 지원 세력 보내야 되고 뭐 저쪽 지휘부를 타격할 건지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거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와치콘이라는 정보 감시 태세를 격상시켜서 한미 정보 자산을 전부 다 띄웁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북한 후방 쪽에서 움직이는 예비대들이 있는지 지휘부들은 어떻게 김정은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걸 전부 하고 데프콘이라는 이제 전쟁으로 가기 위한 단계들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커질 것 같다 하면 데프콘 3 하면 전부대가 전쟁 준비를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서 최초에는 현장 그다음 합참과 연합사 더 커지면 이제 연합사가 주도하는 데프콘 위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체계인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럴 때도 남북 군사회담을 제의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전쟁으로 가지 않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긴장 완화 조치도 병행으로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대응 시나리오에 다 들어있군요. 다 들어있죠. 그래서 남북 군사회담이 가장 많이 열렸던 것이 그런 분쟁이 일어나면 열리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적대적 두 국가 때문에 이제는 그런 패턴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군사 통신선도 전부 끊겨 있고 북한이 남북 군사회담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올 것 같고 그럼 분쟁의 수위는 계속 커질 거다. 그래서 확전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합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해에서 그 작전 중이던 해군 병사가 우리 함정에서 이제 알 수 없는 이유로 북측으로 처음에는 이제 표류하는 가능성 때문에 북측에다 통보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통신 수단이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방송으로 가름하는 겁니다. 방송에다가 방송을 보고 있을 테니까 그 좀 그렇게 넘어갔으니 구조를 해달라 만약에 발견되면 그걸 방송으로뿐이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고 소통하는데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 봤다 이러고. 방송 못 봤다. 최근에 김정은이 보면은 전방 4개 군단 뭐 군단장뿐만 아니라 핵심 지휘관들 모아가지고 155mm 자주포하고 240mm 방사포 시범을 뭐 보이는데 이 사거리 연장탄 이런 거 자꾸 이제 시험을 하고 이러는데 말씀하셨지만 600mm 방사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상상이 안 가요. 그림으로 보지만 600mm면 직경이 60cm라는 건데 그 방사포라는 게 사실은 원래 미군들 보면은 이렇게 얄팍해가지고 그걸 펜슬이라 그러더라고요. 펜슬 연필처럼 뾰족하니까. 근데 이건 600mm면 사실 이거는 거의 미사일 아닙니까? 방사포. 우리는 그래서 600mm 방사포라고 북한은 부르지만 우리는 탄도미사일로 분류합니다. 우리는 탄도미사일로 분류하는데 북한이 방사포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전략군이라는 그러니까 북한은 육해 공군 말고 전략군이 따로 있어서 전략 무기를 다루는데 탄도미사일은 육군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방사포라고 부르면서 아마도 육군한테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을 전방군단한테 자기의 무기 체계로. 근데 예전에 북한의 김정은이 전술 핵탄두를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그란 거 반사격막이 있었던 그게 60cm입니다. 60cm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600mm 방사포의 의미는 그 60cm 전술 핵탄두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김정은도 전술 핵탄두라고 불리고 있는 화산 31 이것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3월에 600mm 방사포 훈련을 참관하고 나서 김정은이 직접 전술 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상에 대해서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600mm 방사포는 핵무기다. 전술 핵무기다. 이걸 강조하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600mm 방사포가 고폭탄
일반적인 TNT 고포탄하고 전술 핵탄두를 섞어 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핵탄두와 운반 수단을 나눠 놓는 데는 없는데 저 날라오는 600mm 탄두가 핵무기를 실은 건지 아니면 곡포탄을 실은 건지를 알 수가 없어서 600mm 방사포는 굉장히 한국군 입장에서 위협적인 거고 사거리도 한 400km입니다. 그냥 240mm 말씀하셨던 그 155mm는 수도권, 그리고 600mm 방사포가 계룡대, 그 다음에 그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는 KN-24 탄도 미사일이 사실상 이제 저 부산까지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되게 단계적으로 여러 무기 체계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 요즘 김정은이가 도발적인 이런 행보하면서 그 무기 특히 사거리 얘기하는 거 보면 트럼프한테 자꾸 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형님, 저는 형님 겨냥하진 않아요. 90km, 120km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거 한반도 내에서만 쏘려는 겁니다. 막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너무 저도 그렇게 느끼는 게 이게 사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북한군을 이렇게 만나보면 철천지 원수는 미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ICBM, 심지어 핵무기를 만들어도 한국을 겨냥하는 건 아니야. 우리 민족끼리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제일 적대국이 돼버리면서 핵무기의 사용이 이제 남한을 겨냥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예전에는 우리 민족끼리에서 핵탄두에 대한 얘기는 사실 동족산잔의 이런 느낌을 줬는데 그러한 도덕적이나 그런 정치적인 그런 걱정 자체를 부담을 없애버리는 효과도 지금 있다. 그래서 전술 핵무기 600mm 방사포도 남한에 대해서 쏠 수 있다. 그렇게 알게 될 거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매우 위협적인 무기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만 해도 우리 민족끼리 그 조항 넣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뭐 김정은이 아무리 그래봤자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옛날에 자기가 전주김씨라 그랬거든요. 뭐 이게 본인이 이런 반통일 반민족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될 리는 없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김정은 입장에서도 핵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국을 핵으로 공격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잃을 게 많은 게 누구보다도 김정은인데 이런 자멸적 도발? 핵을 쓰면은 사실 나도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알 텐데 겁이 좀 나니까 위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하세요, 실제로? 핵무기는 실제 못 쓰는 무기입니다. 그 합리적인 지도자는 핵무기 쓰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있는 나라도 없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러우 전쟁도 가만히 보면 러시아가 가장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핵국가고 그다음에 이란 전쟁도 이스라엘도 핵보유국이고 미국도 핵보유국이지만 핵무기는 말도 못 꺼내는 그런 푸틴 입장에서 자기 성질 같아서는 키우의 전술핵이라도 때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못하는 거 같아요. 못 때리는 거죠. 때렸다가는 그건 이제 사실상 러시아도 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핵무기를 북한이 그러니까 이제는 러우 전쟁 가서 북한이 핵무기에 대해서 좀 배워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열병식 할 때 북한이 재래식 전력을 엄청나게 강화해서 보여줬습니다. 그중에 천마 20 뭐 이렇게 전차. 예. 그다음에 보병도 길리슈트라고 해서 밀림복 같은 거 막 입고 나오고 드론 막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북한이 예전에 핵만 추구하다가 러우 전쟁을 바탕으로 이것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보여주고 있는 집속탄, EMP탄 정말 쓸 수 있는 전술적 무기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에 대해서는 갖고만 있는 억제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포린 어페어스에도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의 무용론. 그래서 이란 전쟁에서도 사실 원전이 막 폭격되고 이스라엘이 디모나 원전 센터를 원자력 센터를 막 공격 당하고 이러면서도 이스라엘이 쓰지 못한 게 뭐냐 이러면서 뉴클리어 디터런스 핵 억제력의 기묘한 패배, 스트레인지 디피트라 그래가지고 그런 글들이 나오는 거 보고 저도 이게 이런 시각이 있네 했는데 오늘 장군님께서 정확히 또 그걸 짚어주시네요. 극강의 억제력,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지 않을 억제력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이란 전쟁 보면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제거되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제거되는 걸 보면서 정말 핵이 없었으면 난 저걸 당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전쟁이거나 도발에 쓸 수 있는 무기는 아니라고 반드시 느꼈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 안도감. 심지어 안도감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비핵화는 안 된다고 요즘 오로지 비핵화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게 그런 거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핵 문제, 북한이 뭐 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긴 한데 실제 군사력을 좀 남북한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가장 유의해서 좀 봐야 될까요? 북한을 지금 보는 것은 러우 전쟁을 통한 실전화입니다.
우리는 사실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군이 베트남에 갔다 와서 굉장히 실전화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또 많이 우리한테 흘렀는데 이 드론전이라는 현대전을 우리는 아예 일찍 모르는데 북한군이 러우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드론전, AI전, 전자전을 완전히 체득하고 온 것이 앞으로 북한군을 현대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도 엄청난 또 수업료를 치렀지 않습니까? 엄청난 수업료를 치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전이 일어난다면 MDL을 돌파해서 뒤에 기계화 부대라는 기동전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러우 전쟁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게 1000km, 1000km를 1차 세계대전처럼 참호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차 세계대전에 참호전이 만들어졌던 건 기관총 때문에 사람이 튀어나오면 기관총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호전이 됐는데 지금은 드론전이 돼서 사람이 튀어나오면 드론에 의해서 죽거나 뒤에서 전차가 움직이면 드론에 의해서 전차가 파괴됩니다. 러시아의 65% 전차가 드론에 의해서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동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군도 이런 걸 너무 지금 배워온 상태라 거기에 석고속이라고 불리는 싼 드론, 싼 미사일 이걸로 사실 이란 전쟁에 이란이 중동 국가의 패트리어트를 무력화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봐왔기 때문에 거기에 더욱 큰 특징은 한반도는 이 중심이 짧아서 MDL 군사분계에서 서울까지 50km뿐이 안 돼서 이게 장사정포, 155mm 자주포에 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석고쏘기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가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천공투나 이런 첨단, 패트리엇 이런 걸 갖고 있어도 저쪽에 그런 어떤 썩어쏘기라든가 아주 그 집중화된 화력 이런 걸 막아내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만들어내는 대수가 연 400만 대입니다. 서로가. 그러면 이게 하루에 쓰는 드론이 10,000대가 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가격이 싼 겁니다. 아, 그렇죠. 예, 근데 이건 또 포탄을 한 번 쏘면 끝인데 원샷 원킬인 겁니다. 10,000대가 상공에 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북한이 이제 배워와서 아마 여기에 포와 아까 말씀드린 방사포, 미사일까지 섞을 거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위협으로 다가올 걸로 보여집니다. 장모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 현대전의 전술도 바뀌고 있지만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거 군사적인 어떤 대치 상황 이런 거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좀 대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용근 장군님 전 대북정책관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